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현재로서 두드러진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쯤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 뛰어들 것이다.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총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의 대항마로 누구를 낼 것이냐. 지금 여러 명의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조국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국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재명 자신이 종로에 출마할 수 없다면 대타로 내보내야 될 사람은 조국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조국이 맞대결을 펼친다면 또는 맞대결을 펼치지 않더라도 서울 지역에 한동훈과 조국이 나란히 출마한다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지난 대선에서의 대립, 충돌, 그 이후에 내년 총선의 이 대립각은 한동훈과 조국으로 설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분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이 대결도 부정부패 대 법치의 대결이었다. 조국과 한동훈의 대결도 부정부패 대 법치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동훈과 조국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일 만에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단식 쇼를 벌이고 난 다음에 당무에 복귀를 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 장관 총사퇴를 주장을 하고 또 당내로는 통합을 외쳤습니다. 무늬만 통합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 색출해내야 한다. 수박 색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이재명이 만약에 이 총선 공천에 칼을 쥐게 된다면 모두 다 쥐게 된다면 엄청난 칼질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에게 민생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화두가. 이재명도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 회담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이 이재명에게 이 회담 제안을 한 것을 두고 당대표 회담, 여야 회담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김기현이 적절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을 유발하는 이런 현수막도 없애고 이재명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민생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이 자세를 바꾼 것은 잘한 것이고 김기현이 이재명에게 회담 제안을 한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피의자인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할 이야기도 없고 이재명의 의도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은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이 만나자라고 하면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지금 민생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국회 정상화, 국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나기에는 지금 자신의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김기현이 적정한 시점에 제안을 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고 맞서 싸워야 하고 제압해야 할 때는 제압해야 하지만
이제 뭐 대화를 한다든지 국회 정상화,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또 김기현 지도부는 이재명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권을, 혁신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혁신위가 오늘부터 출범을 합니다. 다시 한동훈과 조국의 충돌로 가겠습니다. 한동훈의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이 의혹입니다. 그 다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검의 법인카드 부분은 이 법인카드를 처음으로 폭로한 7급 공무원, 전 7급 공무원이죠.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있고 나면 이재명 부부를 소환 조사해야 할 것으로 이런 순서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져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입니다.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통과만 시키면 이 한동훈 장관은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사표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기가 다음 달이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종로에 출마를 할 것이다. 한동훈 장관 자신도 이렇게 쉬운 곳에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 가기보다는 종로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 전체 총선 국면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하겠다. 자신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이 총선에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만약 이재명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종로에서 맞붙는 것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맞붙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재명이 출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출마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 대타를 내보낸다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3대 3입니다. 여야의 지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지만 이 종로라는 곳은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이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 후보 구도가, 그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나오게 된다면 야권에서는 누가 나오게 될까? 지금 뭐 임종석 이야기도 나오고 이광재 이야기도 나오고, 이광재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임종석,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이 자신이 출마할 뜻이 있다라는 걸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동훈이 종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임종석이나 이광재 정도로는 아마 게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민 끝에 조국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국이 출마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이냐, 조국이 최근 들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이 뭐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모두 뭐 범민주 진보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200석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이 하는 행태나 이재명이 하는 행태가 비슷합니다. 이재명, 조국, 지금 민주당 쪽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모두 재판 시간 끌기를 하고 정치적 권력, 정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로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자신이 출마를 해야겠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아마 이재명이 공천에서 정권을 휘두르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지금 수도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 이낙연 세력이 있는 지역구마다 모두 이재명의 측근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충돌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당에서는 서로 공격하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겉으로 이 충돌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 작업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들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이 총선을 지나도 자기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탄을 위해서 모두 이 공천에서 문재인, 이낙연계를 칼질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문재인, 이낙연 등이 반발을 하게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공천을 두고 물밑에서 야합을 하게 될 것이다. 조국이 서울에서 출마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자신의 재판은 지금 3년, 4년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조국도 이재명처럼 자기가 살 희망이 있다면 아마 국회로 들어오는 배지를 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강력하게 민다면 조국을 공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재명으로서는 이재명의 개딸들도 있지만 조국도 강력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아마 이 한동훈의 대항마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지역 안에서 한동훈과 조국이 나란히 출마를 하게 되면 이 한동훈과 조국의 대립각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총선에 출마하기도 힘들 뿐더러 출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지금 인천 계양 그 지역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한동훈과 조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부정부패 대 법치의 싸움이다. 이 내년 4월 총선은 아마 이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정말 그동안도 10수년간 이 계속 충돌을 해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선두에 이 한동훈과 조국이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조국의 부정부패, 한동훈의 법치, 이 조국의 불공정, 한동훈의 공정, 이 구도로 국민의힘 지금 여권에서는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야 전체 내년 총선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구도다. 민주당은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조국,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 송영길이나 추미애 등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송영길이나 추미애는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피하고 싶은 카드일 겁니다. 문제는 조국은 피하고 싶지만 이 문재인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조국을 종로로 등을 떠밀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과 조국이 맞붙는다면 내년 총선의 그림은 전혀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이 계속 이제 매일같이 내년 총선에 투입이 되고 내년 총선을 전체를 이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도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좀 수습이 되고 있고 또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역시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는 한동훈 카드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